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릎이 욱신거리고 화장실 가는 횟수가 부쩍 늘어나신 분 계시죠?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낮에는 졸리기만 한 분도 많으실 거예요. 늘어나는 약 봉지를 보며 마음이 무거우시지 않나요? 혈압 숫자, 혈당 숫자에 기분이 휘둘리고 나이 들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분명히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것도 비싼 약이나 보약이 아니라 여러분 부엌에 있는 아주 익숙한 재료 하나로 말이죠. 바로 식초입니다. 저는 30년 넘게 가정의학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 박정숙입니다. 지금도 매일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중 상당수가 노화로 인한 다양한 증상들로 고생하고 계세요. 하지만 놀랍게도 단 한 가지, 아주 사소한 습관을 바꾼 분들은 점차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식초였던 겁니다. 실제로 75세 김할머니는 당뇨약 3개를 드시면서도 혈당이 잡히지 않아 고민이 많으셨어요. 매일 아침 혈당을 재는 게 스트레스였고 가족들도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식초를 올바른 방법으로 6개월간 드신 후 혈당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고 약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몸이 내 말을 듣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68세 박할아버지는 혈압이 170이어서 늘 어지럽고 불안하셨는데 외출하는 것도 무서워하셨어요. 혹시 길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집에만 계셨거든요. 그런데 식초를 꾸준히 드신 후 4개월 만에 140대로 안정되셨어요. 이제는 손자와 함께 산책도 하고 주말에는 등산까지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영상에서 그 놀라운 사례들과 과학적 근거를 모두 보여드리겠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바로 올바른 습관이라는 진실을 오늘 확인해 보세요.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도 삶의 전환점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식초가 도대체 왜 혈당을 낮출까요? 단순히 물에 타서 마시는 것만으로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침에 공복 혈당 수치가 180이 넘는 순간 그날 하루의 기분이 무너진다는 것을요. 손끝을 찌르는 혈당 검사, 매일 먹는 약, 식단 조절에 따른 스트레스까지. 하지만 정말 작은 변화 하나가 이 모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와 하버드 의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놀라워요. 식사 20분 전에 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이 무려 30%까지 낮아진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뇨 환자 87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실험한 결과 식초를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당화혈색소가 평균 0.8% 감소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시나요? 당뇨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더 놀라운 건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식후 혈당 스파이크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셨던 72세 이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매일 아침 혈당을 재는 게 무서우셨대요. 공복 혈당이 보통 160에서 180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식초 습관을 한 달 실천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공복 혈당이 125로 떨어진 거예요. 병원에서도 놀라워했던 사례입니다. 왜 식초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낼까요? 첫째, 식초 속 아세트산이 위장 내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둘째, 간에서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과정을 억제해줘요. 셋째, 근육에서 포도당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거든요. 구체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10분에서 20분 전에 식초 한 큰술에서 2큰술을 물 한 컵, 즉
200ml 정도에 타서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종류는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같은 자연 발효 식초가 좋고 절대로 공복에는 드시면 안 돼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현재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식초와 약이 함께 작용해서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혈당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식초 외에도 효과를 본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 혈압약을 드셔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지는 분들 계시죠? 혹시 혈압이 높은 진짜 원인이 딱딱해진 혈관 때문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혈압이 160이네. 약 먹었는데도 왜 이러지?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혈압 숫자에 불안해하십니다.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말처럼 뚜렷한 증상 없이도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무서운 질환이죠. 그런데 최근 일본 도쿄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정말 놀라워요. 식초 속 아세트산이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을 확장시킨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쉽게 말하면 딱딱하게 굳어진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고혈압 환자 155명을 6개월간 관찰한 결과 매일 식초를 적절히 드신 분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5, 이완기 혈압이 8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혈압약 반 아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또한 식초는 몸속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이중으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혈관 벽에 압력이 가해지는데 식초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내보내는 걸 도와주거든요. 실제로 15년 동안 고혈압약을 드시던 69세 최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혈압이 항상 170에서 180 사이였는데 어지럼증 때문에 외출하기도 무서워하셨어요. 특히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한 적이 있으셨대요. 그 이후로는 아예 혼자 외출을 못하셨죠. 그런데 식초 습관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압이 140대로 안정되셨고 6개월 뒤에는 의사가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하셨어요. 이제 장 보러 나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계단도 천천히지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섭취법을 알려드리면 하루 3큰술까지 드실 수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 따뜻한 물에 나눠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초 채소 절임을 만들어서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오이나 양배추를 식초에 절여서 반찬으로 드시면 자연스럽게 식초를 섭취할 수 있거든요. 다만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의사와 상담 없이 혈압약을 줄이거나 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압약은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조절하세요. 이 방법,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식초로 혈압의 변화를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몸속에서 가장 조용히 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들이 있어요. 바로 간과 신장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피로감, 부종, 소화불량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여기시지만 사실 이런 증상들이 간과 신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어요. 간부터 말씀드릴게요. 간은 정말 묵묵히 일하는 장기예요. 하루에 1500리터의 혈액을 해독하고 500가지가 넘는 화학 반응을 처리하면서도 아파도 신호를 잘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죠. 식초 속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은 이런 간의 해독 기능을 크게 높여줍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사과식초 속 말산과 구연산이 간에 쌓인 지방을 줄이고 간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지방간 진단을 받았던 63세 김할아버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술은 전혀 안 드시는 분인데 건강검진에서 중등도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어요.
정말 충격받으셨죠. 술도 안 마시는데 왜 간이 나빠졌지? 하시면서 우울해하셨거든요. 그런데 식초를 꾸준히 3개월간 드신 후 초음파 검사 결과가 경증으로 개선됐어요. 간 수치인 ALT도 89에서 42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이제 건강검진 받는 게 무섭지 않다고 하시면서 정말 환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신장 건강에도 식초가 정말 도움이 돼요. 신장은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식초는 이런 신장의 노폐물 배출 기능을 도와줘요. 특히 식초는 소변을 알칼리화시켜서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성인 소변은 결석이 생기기 쉬운데 식초가 몸속에서 알칼리성으로 변하면서 소변의 pH를 조절해주거든요. 70세 정할머니는 요산 수치가 높아서 발가락이 자주 아프셨어요. 통풍 발작이 오면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셨거든요. 그런데 식초를 적절히 드신 후 3개월 만에 요산 수치가 8.5에서 6.2로 떨어졌어요. 통풍 발작도 거의 없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식초 종류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사과 식초는 펙틴 성분이 풍부해서 간의 해독 작용을 특히 잘 도와줘요. 현미 식초는 비타민 B군이 많아서 신장 기능 개선에 좋고요. 포도 식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간과 신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섭취는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나 식사 중에 하는 게 좋아요. 하루 2큰술에서 3큰술 이내로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나눠 드시고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충분히 마시세요. 간과 신장은 서서히 회복되는 장기이므로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잠깐 지금까지 보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식초는 혈당, 혈압, 간과 신장까지 전방위로 도움을 줍니다. 하루 2큰술에서 3큰술, 식사 전후에 물에 희석해서 꾸준히 드시는 게 핵심이에요.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소화와 수면, 피부와 관절 건강까지 식초가 어떤 놀라운 영향을 주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간이나 신장 건강으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 식초를 시도해 보신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잠을 잘 못 자는 건 그냥 나이 탓일까요? 혹시 몸속에 쌓인 노폐물이나 소화불량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는 더뎌지고 변비나 수면 문제로 일상이 힘들어지곤 합니다. 식후 더부룩함, 가스가 차는 느낌, 아침에 개운하지 않은 기분.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문제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도 식초로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해서 소화를 돕고 장내 좋은 균을 늘려서 변비 해소에도 효과적이거든요. 75세 윤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분은 2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셨어요. 변비약 없이는 화장실 가기가 힘들었고 배가 항상 더부룩해서 식사하는 것도 고통이었대요. 그런데 식초를 꾸준히 드신 후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식초가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장내 유익균인 비피더스균과 락토바실러스균을 늘려주거든요. 특히 사과 식초에 들어있는 펙틴 성분은 변을 부드럽게 하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줘요. 선생님, 변비약 없이도 자연스럽게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어요. 하시는 윤할머니의 환한 얼굴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불면증에도 식초가 놀라운 효과를 보여줘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잠들기 힘들어 하시는데 67세 박할아버지 같은 경우 새벽 2시까지 뒤척이셨어요. 수면제도 드셨는데 다음날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녁 식사 30분 전에 식초를 드시기 시작한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밤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잠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식초의 글리신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혈당을 안정시켜서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수면제 없이도 이렇게 잘 잘 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낮에도 졸리지 않아서 활동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피부 건강에도 식초가 도움이 돼요. 72세 최할머니는 얼굴에 기미와 잔주름이 많아서 거울 보는 게 우울하다고 하셨는데 식초를 드신 후 3개월 만에 피부톤이 한결 밝아지셨어요. 식초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피부에 영양 공급이 잘 되거든요. 관절 통증 완화에도 식초가 효과적이에요. 무릎이 아픈 분들, 어깨가 결리는 분들 많으시죠? 식초가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70세 김할아버지는 계단 오르기가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아프셨는데 식초를 꾸준히 드신 후 4개월 만에 산책도 다시 하게 되셨어요. 섭취법을 알려드리면 아침에는 미지근한 물에 식초 한 큰술과 꿀 조금을 넣어서 마시세요. 밤에는 잠들기 30분 전에 식초와 따뜻한 물을 마시는 식으로 조절하시면 돼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 절대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소화나 수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혹시 식초로 개선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변비나 불면증이 좋아지셨다면 댓글로 후기를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식초는 결코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한 습관이 된다면 정말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서 약 처방만 받는 삶, 그것이 노년의 당연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소화가 좋아지고 잠이 깊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거창한 보약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부엌 한켠에 있던 평범한 식초에서 시작됐습니다. 핵심 실천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총량은 식초 2큰술에서 3큰술, 아침과 저녁 식사 30분 전에 나눠서 드세요. 반드시 물 한 컵에 희석해서 드시고 절대로 식사 직후나 공복에는 드시지 마세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절반 양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시고 드신 후에는 물로 입을 헹구는 것도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식초는 약이 아니라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을 임의로 끊지 마시고 식초는 건강한 생활 습관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3주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3주 후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수치가 달라져 있을 거고 몸이 가벼워진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지고 밤에 잠들기도 편해질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신하는 게 있어요. 진짜 건강은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식초 한 숟가락이 여러분이 드시는 여러 개의 약보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몸은 아직도 변화할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내일은 분명 달라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건 혹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시작하세요. 그리고 위장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천천히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식초를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 드시면 오히려 속이 쓰리고 혈당이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지만 강한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약보다 강한 것은 올바른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식초로 건강이 좋아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변화를 느끼셨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아시지 말고 우리 부모님께, 형제자매에게, 친구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공유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누군가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